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전재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2월 첫째 주 한 주간 테마주 중에서 강력한 수익률 게임을 했던 상위 종목군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같이 어려운 장세에서는 테마주 중심의 매매를 해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빛나는 테마주를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봐야 되겠죠. 다행스럽게도 주말 뉴욕 증시 아주 급반등을 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좀 많이 다운됐었는데도 파월 연준 의장의 아주 비둘기파적 발언이 또 시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지준율을 또 100bp나 인하했습니다. 1%포인트를 인하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들도 시장에 전해졌고, 또 7일과 8일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협의를 시작을 하죠. 차관급 회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악재가 조금 거치려고 하는 분위기 덕분에 기술적으로 반등을 강하게 했습니다만, 파월 의장의 연설 내용 중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만 짧게 얘기를 하고 종목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키포인트는요, 경기가 좋다라 그러면서도 앞으로 유연하게 통화정책을 변화할 수 있다는 것, 특히 대차대조표 축소까지도 유연하게 하겠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시장이 좋고 자신감이 넘친다면 기존의 금리 인상 기조를 선반영하면서 향후 경기 둔화에 대한 연착륙을 시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감이 넘치는데 오히려 통화정책은 후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월가에서는 올해 2번의 금리 인상은 거의 물 건너간다는 그런 분위기까지도 있어요. 당장은 연준이 비둘기파적인 그런 분위기를 조성했기 때문에 수급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경기 둔화를 계속 인정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리스크가 전혀 해소되지 않은 겁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지금 수급이 쇼커버가 되고 있는 과정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대 해석을 계속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간 테마주 어떤 종목군들이 강했는지 한번 보죠. 자, 먼저 제일 강한 테마주 종목군들은 역시 유시민 관련주를 비롯한 대선 테마주였습니다. 자, 보혜양주 보세요. 급등락을 하는 고점에서의 위험스러운 모습일 것처럼 보이지만 2490원 고점을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자, 이 고점을 돌파 시도하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요, 이런 강력한 돌파를 시도하려고 그러면 거래량이 다시 또 서야 됩니다. 고점에서 거래량이 죽지 않고 계속 거래량이 서면서 이 고점 돌파를 노리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 신호입니다. 특히 유시민 작가가 지금 유튜브를 새롭게 시작했는데 하루 만에 조회수가 160만 건이 넘었다고 하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계속 그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시민 관련주들은 지속적으로 봐야 되고요. 특히 이번에 고점을 돌파한 종목들은 오히려 쉴 수 있습니다. 근데 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는 종목들, 보혜양조 같은 이런 종목군들을 더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YBM넷은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고점 돌파했죠? 거래량이 붙어서 고점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점 돌파를 시도를 해서 상한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조금 부족합니다. 풍강 같은 경우도 상한가를 갔어요. 자, 거래량은 풍강이 더 좋죠. 500억 정도 거래대금을 틔우면서 이 앞전의 고점을 강하게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면 눌림목이 나와도 풍강이 더 안정적 흐름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YBM넷, 풍강 이런 종목군들이 상한가를 갔다는 것은 역시 유시민 관련주가 죽지 않고 살아 움직인다는 것을 다시 보여주는 거고요. 순환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고점 돌파를 시도하려고 노리는 종목, 이쪽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세요. 자, 포비스 TNC 계속해서 오히려 계속 신고가를 내고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은 감소합니다. 조금만 물량 나와도 확 밀릴 수 있어요. 다시 거래가 붙어줘야 됩니다.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신고가 종목이지만
거래량이 안 붙으면 옆으로 횡보를 하거나 주가가 빠질 우려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정을 받는 걸 기다려야 되고요. 자, 덕신하우징 거래량을 잘 만들다가 거래가 쉬면서 오히려 반등 났습니다. 거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트레이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기에서 횡보를 하면서 거래량을 다시 붙는 시기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요. 또 새롭게 우리들 제약이 저점에서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새로운 유시민 종목으로 또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과거에 우리들 제약의, 그러니까 우리들 제약 그룹이죠. 김수경 회장이 문재인 지금 현 대통령의 후원자 노릇을 좀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유시민 작가에게도 투영되면서 지금은 그렇게 또 세력이 붙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또 우리들 제약에 떠올랐기 때문에 이 종목군도 수급을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유시민 관련주들이 뜨다 보니까 반대로 이낙연 관련주들은 좀 주춤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춤한다 해서 죽지 않습니다. 이낙연의 원래 대장주 한번 보세요. 자, 남선함리름 죽었습니까? 아직 안 죽었습니다. 거래가 붙지 않으니까 횡보하는 것 뿐인 거예요. 자, 3,395원 요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대량 거래가 수반이 돼야 됩니다. 대량 거래가 수반되지 않고 움직이면 계속 횡보하면서 다시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올 거예요. 수렴하는 과정들이 나올 거란 소리입니다. 그래서 유시민 관련주들이 쉴 때 이낙연 관련주가 움직인다 그러면 그 움직임 속에서도 거래량이 없이 움직이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히려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대량 거래가 붙으면서 세력들이 주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 이 고점을 한번 돌파 시도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여기를 돌파를 해서 강력하게 갈지 말지는 그들이 정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정하는 거 아닙니다. 대신에 거래량을 틔우면서 움직인다는 것은 저 고점 돌파를 한번 하려고 하는 시도라는 거, 그 의미를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황교안 관련주도 안 죽었죠. 계속 우상향하면서 신고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최근에 황교안 관련해서는 조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렇지 않다는 소리입니다.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유시민, 황교안, 이낙연 요 삼각체제를 구도하면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최근에 신고가 내고 쉬고 있는데, 자, 신고가를 냈는데 거래량이 부족합니다. 좋은 건 아니에요. 거래량을 다시 또 틔워서 매물을 소화를 해야 됩니다. 최소한 이런 거래량들이 터져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바닥 거래량이 터져주면 좋지만 바닥 거래량이 안 터진다도 최소한 두 번째 거래량 정도는 만들어줘야 된다. 자, 새롭게 부각한 황교안 관련주에서 대형 포장이 있는데요. 대형 포장은 뭐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골입니다. 흔히 말해서 황교안 관련주도 분류할 수도 있고요. 여차하면 또 이낙연 관련주도 분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수급이 강하게 붙으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대량 거래를 계속 수반했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야 되겠죠. 그러나 이렇게 대선 테마주들은 죽지 않고 계속 살아 움직인다는 소리고요. 제일 조용했던 오세훈 관련주도 한번 보세요.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관련된 뉴스가 뭐 있나요? 없죠. 단지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은 거래량이 없이 계속 신고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거래가 튀어져도 밑으로 물량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 부분은 조금 경계를 하면서 얘가 이격 가격을 좁히고 다시 이런 대량 거래가 붙어줘야 됩니다. 지금은 거래량이 너무 없어요. 30억 정도 거래량이기 때문에 물량이 조금만 나와도 눌림목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경계를 하면서 여러분들 지켜보실 때 어쨌든 대장주급으로 노는 친구들, 이 친구들이 눌림목 주고 다시 우상하려면 또 다른 새로운 거래량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지금 신고가를 눈앞에 두고 보행저처럼요. 숨고르기를 하면서 돌파 시도가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 그 종목군들에서 강한 수급이 붙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주간 테마주 중에서도 역시 대선주가 강하죠. 자, 그리고 수소차 관련주들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풍국주정 보세요. 이런 종목이 좋다는 소리입니다. 대량 거래 다 만들어 놓고 지금 신고가 눈앞에 있죠. 23,300원. 저 눈앞에 있는 23,300원을 돌파를 시도할 때 이런 거래량 갖고는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금방 되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량 거래를 수반하는지를 잘 보시라는 소리입니다.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장 초반부터 수급이 붙는다. 그러면 트레이딩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여기를 돌파 시도를 한번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팔아먹든 돌파해서 장대양봉으로 정말 깃발을 꼽든 그건 그들 문제인 거고요. 트레이더들의 관점에서는 그들의 의도를 일단은 돌파를 시도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매매를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죽지 않았죠? 유니크 보세요. 얘는 아예 돌파를 했습니다. 보셨죠? 이렇게 대량 거래를 만들어야 돌파가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트레이더들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업을 꿈꾸고 있고 지금 전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의미, 세력들의 그 유도하는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안 죽었죠? 역시 이번 주에도 강한 테마를 형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5G 관련주들도 잠깐 좀 보시면, 자, 삼지전자 거래량을 붙으면서 지속해서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은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서, 다른 테마군들에 비해서는 거래량이 부족하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비중을 좀 조절해 가면서 이쪽은 타겟을 정해야 될 거예요. 거래량이 약합니다. 자, 그리고 새롭게 테마가 형성됐던 게임주들 보시면 넥슨 GT 강하죠. 엄청난 거래량을 만들었습니다. 1000억대 단위의 거래량을 만들고 꼭 윗꼬리가 달았기 때문에 저 윗꼬리를 다시 장악하려면 또 거래량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되밀려 버립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여러분들 계속 유심 있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자, 2등 주인의 넷게임즈도 보시면 꼬리가 더 길죠. 넷게임즈가 더 약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넥슨 GT를 여러분들이 눌림목 때 더 관심 있게 보시고요. 거래 수급의 조절도를 잘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주들, 지수가 반등하면 바이오주들이 시총 상위 테마 중에서는 가장 강한 흐름을 보일 겁니다. 강스텐 같은 경우도 계속 이 고점 돌파 이후에 눌림목이 나왔고, 눌림목 나온 다음에 반등 나올 때 강하게 나오죠. 그러나 눌림목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깊게 눌림목이 나왔나 이날. 무려 저가가 마이너스 15%입니다. 엄청난 그런 폭락이 한번 나온 거예요. 반등 나고 매물을 계속 받아야 되니까 이 테마주 중에서도 시총 상위주들은 여러분들이 다루기 쉽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대북 테마, 좋은 사람들이 아주 대량 거래를 유발하면서 이틀 연속 그 상승 흐름을 유지를 했습니다. 엄청나요. 이틀째도 1000억대 이상, 1300억대의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거의 밀리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이건. 저렇게 거래량이 대량으로 터지면 위로 못 갔을 때는 엄청난 매물을 받게 되는데 또 매물을 안 받고 저기에서 눌림목이 짧게 나왔다는 소리예요. 충분히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역시 거래량 여부가 중요해요. 거래량이 계속 여기서 또 감소하게 되면 눌림목이 또 진행이 될 겁니다. 반등할 때 거래량이 짧으면 언제든지 되밀 수 있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렇게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수급이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대북주들.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강합니다. 자, 인디F 같은 경우 사실 2등주의 모습이었는데 오히려 좋은 사람들보다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이 800억대 지금 형성을 했는데요. 대량 거래가 이틀 연속 터지면서 굉장히 큰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눌림목이 깊어지지 않고 적정한 거래량을 만들면서 눌림목들이 나오면 빠른 눌림목 매매 같은 것도 가능할 거고요. 다시 눌림목 이후에 재차 상승을 유도한다 그러면 그때 거래량을 붙는 걸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이쪽에서 이제 제일 약한 건 신원이 제일 약하더군요. 거래도 급감하면서 눌림목이 먼저 진행이 됐습니다. 거래대금도 작죠. 그러면 거래대금이 가장 컸던 좋은 사람들하고 인디F가 이쪽에서 계속 대장주를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게 될 거고요. 지금 재룡산업이나 이런 쪽의 그 흐름들도 나쁘진 않은데 거래량이 부족합니다. 보시다시피 100억대 거래량. 그러니까 거래량이 더 많이 터져줘야 돼요. 그러면서 순환하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장이 어수선하고 힘들지만 강력한 수급을 지금 만들고 있는 업종군들이 있잖아요. 테마주에서. 대선 테마주들.
그리고 수소차 관련주들,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대북주들도 순환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급이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만 뭐 5G 관련주들, 또 헬스케어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도 같이 지금 계속해서 테마를 형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테마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매매할 수 있는 기회는 계속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1월 두 번째 주도 여러분들이 화이팅해서 다음 주 마감할 때는 이런 테마 업종군들에서 좋은 수익을 여러분들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오늘자 한 줄 요약. 테마주에서 수익 내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지인이었습니다.